이 최대 경사각 25도, 25%가 아닙니다. 가속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파스 5단. 안녕하십니까, 신나는 전동세상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품 간단한 리뷰와 주행 테스트, 헌도 주행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고속 테스트도 해볼 예정입니다. 영상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신다면 모토벨로 XT7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집중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토벨로의 XT7 프로3라는 모델입니다. 작년만 해도 이 제품은 프로2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제품은 36V에 350W 이런 제품으로 나왔다면 이번 제품은 프로3라고 해서 48V에 500W의 막대한 출력을 발휘하는 그런 제품으로 다시 새롭게 나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이 제품은 배터리 용량이 두 가지입니다. 15A, 20A. 주행거리는 각각 파스 1당 기준 130km. 물론 여기서 스노틀로 주행을 하신다면 약 50% 수준으로 깎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제품은 15A와 20A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리뷰하는 제품은 15A의 용량을 가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시트포스트가 배터리입니다. 이쪽이 배터리가 아닌 이쪽이 배터리로서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전체적인 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15A와 20A 평균적으로 봤을 때 키 150대 후반에서 후반까지 타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봉의 높이를 많이 높였을 때는 제 생각엔 2m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제품의 또 특징을 보자면 앞뒤 듀얼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서 노면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주행을 할 수 있어 좀 더 주행자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고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후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하고 있고요. 제동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팍팍 꽂힐 정도예요. 타이어는 전후에 초광폭 타이어 20 곱하기 2.4라고 합니다. 폭이 완전 팻타이어의 스타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전거들은 뭐 1.75, 1.95 조금 두꺼워야 2.15 정도 되는데 이 제품은 2.4의 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셨을 때는 바퀴 상당히 두껍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양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터 500W의 출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올해 추세가 12월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0W가 추세가 되어버렸고요. 그로 인해서 출력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어는 시마노 투어니 등급의 7단 수동 기어를 적용하고 있고요. 파스는 5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의 단계에 따라서 속도는 영역이 달라집니다. 1단에서 10km 초반, 2단에서 10km 중반, 3단에서 10km 후반, 4단에서 20km 초반, 5단에서 최고속 25km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품이라 25kg의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은 불만사항으로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국내 법규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직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알고 계시고, 제가 직구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직구를 하시면 AS가 좀 어려우신 점이 있고 자가 수리가 가능하시다면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유압 브레이크는 기존 2보다는 제품을 개선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서요, 왠지 느낌은 더 짱짱한 느낌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예전엔 살짝 물렁한 느낌이 있었다면 정말 짱짱한 그런 느낌이고, 이런 느낌도 상당히 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방 라이트 지원을 하고 있고요, 크락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아쉽게도 리어 램프는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에 리어 램프를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 요거는 후방 반사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배터리 커넥터 부분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요. 주행 중에 풀리거나 그런 현상이 없고, 풀거나 조여줄 때는 이 버튼을 돌리고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의 길이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높낮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를 다 뺐을 때 20, 40, 60 정도 볼 수가 있고요. 안전상 높이는 여기까지 맥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놓고 타신다면, 자, 보세요. 제가 키가 170 중반입니다. 2m도 이 정도 농다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탑승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폭이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2m도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핸들 높이도 이만큼 높일 수 있으니 확장성은 상당히 좋은 거죠. 제품의 색상은 3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색은 무광 블랙 색상이고요, 그리고 티탄 그레이, 화이트 3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취향껏 골라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제품 배터리 충전할 때는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빼서 충전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배터리를 빼셔서 충전하는 여건과 그리고 제품을 그냥 두고 충전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럼 폴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폴딩을 하실 때는 페달은 안쪽으로 밀어 주십시오. 핸들은 이쪽 플라스틱 걸쇠를 제껴 주시고 레버를 아래쪽으로 내려 주십시오. 은색 레버에 오픈 표시가 있습니다. 오픈 표시를 앞쪽으로 눌러 주시고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여기와 뒷부분에 쇠 부분 같이 닿아서 고정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폴딩한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이 마냥 가볍지는 않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15A 기준으로 약 27kg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었을 때 마냥 가벼운 느낌은 없어요. 제가 무게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매장 오셔서 또는 제품을 받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재원상 무게를 생각하시지 않고 이 제품을 딱 들었을 때는 무겁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 자전거라고 하면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모터, 전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보다는 훨씬 무거워요. 평균적으로 전기 자전거는 20에서 25kg 사이, 이 정도가 평균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사양 제품들은 25kg가 조금 넘어가고요. 그리고 30kg 이하까지만 전기 자전거로 보고 있습니다. 30kg 이상이 된다? 그건 전동 스쿠터예요. 일부 어떤 업체들은 전동 스쿠터처럼 생겼는데 그걸 전기 자전거라고 표현하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재원상 잘 보셔야 돼요. 와트수가 500W가 넘어가는지, 자전거 인증을 받았는지, 그리고 제품의 속도가 25km 리밋에 걸려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보고 구매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원상복귀 조립하는 것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자석에서 떼어주시고 일직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 레버를 잠궈주세요. 제껴서 잠궈주시고
올려주시고 제끼고 페달은 위아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스탠드도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작년엔 이런 모양이 아니고 조금 더 요거보다는 약해 보이는 듯한 그런 제품인데 개선을 해서 이렇게 좀 더 튼튼하고 두꺼워졌습니다. 웬만해서 부러지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이 상태에서 사람이 올라타면 못 버팁니다. 얘는 어디까지나 자전거를 거치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의 하중만 버티는 거지, 이 정도에서 사람이 타거나 그러면 데미지를 입어서 부러지게 돼 있어요. 네, 그 점 꼭 주의하시고요. 한번 타보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가속력은 어떤지, 브레이킹 성능은 어떤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공으로 고고싱 하겠습니다. 고고싱! 이걸로 항상 나오는 장면이 있죠. 이 언덕길 최고 경사각이 22도 정도 되는 그런 경사각입니다. 모토벨로 XT7 프로 3 이곳을 올라가면서 한번 또 느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설마 못 올라가지는 않겠죠. 500W 체면인데. 자, 한번 고고싱 해보겠습니다. 자, 파스 일단 쭉쭉 올려서 지금 5단까지 한번 올려봤어요. 너무나 가볍게 올라오네요. 힘이 그냥 막 뒤에서 누군가 밀어줍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운힐은 많이 어렵진 않은데 무게중심을 조금 뒤쪽으로 해주면서 가면 안정적이게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주행한 그곳입니다. 딱 21, 2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XT7 프로3는 여기를 엄청 수월하게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요, 더 높은 곳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최대 경사각 25도, 25%가 아닙니다. XT7 제원상은 2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25도 정도 되고요. 25도면 상당히 가파릅니다.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체감이 되시나요? 25도라서 그냥 동네 뒷산 정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 자동차 포장이 잘 되었다면 올라올 수가 있고 SUV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승용차 정도라면은 이런 비포장에서는 조금 슬립 현상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경사가 이렇게 좀 높습니다. 36V의 제품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일 것 같은데요. 제가 48V 500W의 출력을 내는 XT7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처음서부터 25도 정도 되는 이 경사각을 올라가려니까 약간은 탄력이 있어야 되네요. 자, 중후반서부터는 너무 쉽습니다. 브레이크는 좀 막 끌립니다. XT7 프로3 가속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속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파스 5단 최고속 2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 파스 5단으로 놓으니까 이 파스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와, 굉장히 빨라요. 날렵한 느낌? 그리고 기체가 가벼워서 그런지 조금 더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무래도 기체 무게가 조금 더 가벼우면 같은 힘이라고 해도 더 출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가속력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XT7 순간 가속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빨라지네요. 와. 와, 500W라 그런지 출력이 정말 36V보다는 확연합니다. 제동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속 주행을 하다가 제동을 했을 때 제동력 어때요? 너무 잘 들어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빠른 속력에서도 뭔가를 탁 잡아주면서 딱 꽂히는 느낌이에요. 아, 그 정도예요? 네네. 우리 자동차의 브렘보, 그 정도의 느낌인데,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도 자전거로서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압 브레이크, 특별한 그런 좋은 메이커를 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너무 좋아요. 예. 이제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곧 개나리도 피고 많은 꽃들이 개화할 그럴 시기입니다. 이렇게 자전거 타고 주변 공원 산책, 유원지 이런 데 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자전거라고 해서 운동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파스 단계를 적절히 조절을 하면 충분히 운동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 그러죠. 운동을 하려면 전기 자전거를 왜 타냐,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한번 타보시면 일석이조이고 건강과 그리고 신속한 어떤 기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모터가 동력 발생을 해서 주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좀 더 편리하게 긴 이동거리를 주행을 해도 사람은 쉽게 지치질 않습니다. 일반 자전거 타고 20-30km를 간다고 하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20-30km 평균 속도 20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주행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체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은 한 번에 100-200km도 타세요. 정말 상위 등급이라 볼 수가 있죠. 오늘 촬영하는 곳은 올림픽공원인데요. 자연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호수도 있고요. 언덕길도 있고, 자, 저쪽엔 토끼도 있고, 정말 도심 속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곳을 자전거로 달리니 정말 기분이 상쾌하고 자연과 이 자전거가 또 적절한 조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PD님, 자토바이가 아닌 네. 미니벨로 스타일의 이 자전거가 주행 느낌은 어떤가요? 일단 자전거는 자토바이보다 엉덩이는 아프네요. 아, 시트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 먼저 영상에는 자토바이를 탔었는데 자토바이 시트가 더 편한 느낌이겠죠? 엄청 편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단점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게 시트를 좀 더 넓은 시트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품은 미니벨로 스타일 플러스 생활형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어요.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 국토 종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린이집 등하원, 출퇴근 여러 방면으로 제품의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뒤쪽에 이런 리어렉이 기본적으로 달려있다는 게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저 뒤에 저런 리어 시트가 달렸을 때 저쪽을 활용을 해서 배달렉을 얻는다든지 유아 시트를 얻는다든지 기타 짐을 수납한다든지 그러면 너무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만족도가 또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행하는 거 잘 보셨나요? 이 제품 XT7 프로 3라는 제품입니다. 500W의 제품들이 이제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너도 나도 각 업체에서는 500W의 제품으로 신제품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모토벨로 XT7 프로 3에 대해서 제품을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가성비 모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사 500W 그리고 15A, 20A 금액을 보더라도 금액이 그 이상인 제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제품 15A 기준으로 159만 8천원이고요. 옵션은 추가 옵션 하시면 이제 금액이 더 올라가요. 20A 기준으로 172만 8천원입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배달 대행, 국토종주 모두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는 추가적인 개조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충전을 해서 오래 주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나에게 맞는 성격이다 하시면 제품 구매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제품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분명히 가성비가 있고 대중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긴 영상을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신전에게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저 화낼 거예요.